경매에서 이 사람들은 경매를 무한 유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달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경매를 잘 모르셔도 한번 그냥 설명만 쭉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8월 19일 날 입찰이 있습니다. 송파 하비오 프루지오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고요. 4억 9천 정도 돼서 한번 유찰돼 가지고 3억 9천 7백에 이렇게 경매 진행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잘 보니까 임차인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보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전세 사기를 좀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세 사기의 어떤 대상자, 전세 사기 특별법 대상자 분이 우선 매수를 하겠다, 이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겠다는 거죠. 그럼 우선적으로 사겠다고 신고서가 제출되면 이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이 가져가니까 굳이 입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 이 보죠. 이게 좋은 물건입니다. 좋은 물건.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금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은 잘 몰라도 보면 봐보세요. 근저당이 4억 3천이 먼저 들어왔고요. 21년 3월 달에 21년 3월에 근저당이 들어왔고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세입자 분이 22년 5월 달에 2억에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근저당이 어찌됐든 4억 3천이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로 2억이 들어왔다는 거죠. 야, 이게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분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상이 되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배당이 되면 3억 9천에 낙찰이 되잖아요. 3억 9천에 낙찰이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 근저당 갖기도 따뜻하죠. 예, 그러니까 1순위에 다 받아가고 이 본인의 돈은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보시면 이제 우선 매수를 계속 써서 한번 볼게요. 우선 매수를 쓰면 일반인들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이걸 안 삽니다. 예, 사야 되는데 안 사요. 그 다음에 다음번이 또 유찰될 때 우선 매수 신고를 해놓습니다. 이 우선 매수는 전세사기자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매수는 계속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의 위비죠. 법의 위비. 예,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점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에서 자주 뜰 테니까, 특히 오피스텔이나 빌라 입찰할 때 이런 게 뜰 테니까 한번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경매에서 우선 매수는 우선적으로 이거 있습니다. 공유자 분들이 우선 매수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2분의 1로 갖고 있어요. 남편하고 와이프분이 갖고 있는데 남편분의 이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 어떻게 해서 경매가 넘어간 거죠. 그랬을 적에는 이 지분이 넘어가서 딴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 다른 지분이 원치 않아도 이걸 매각하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한 번 정도는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적에는 한번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게 공유자의 우선 매수예요. 이 공유자의 우선 매수는 미리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가지고 그 낙찰 금액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통상 법원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한 번 정도만 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랬을 때 또 다음번에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우선 매수는 한 번 쓰고 다음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쓰면은 그때 가져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는 우선 매수를 못 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쓰고, 아니면 우선 매수를 안 쓰고 있다가 낙찰 현장에서 누군가 낙찰 받아가면 그때 우선 매수를 쓰라는 거죠. 그런데 전세 사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논의가 되고 있고 막 지금 싸우고 있죠, 서로 간에. 그다음 여기서 나와 있어요. 경매 절차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20조에 보면 잘 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최고가 매수 가격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조 1항에 의해서 피해자가 대상이 되면 신고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한다는 거죠. 아무도 안 들어오면 또 계속하고,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도 우선 매수 한다고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는데, 그럼 횟수 제한이 없냐? 지금 현재는 없다는 소리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는 법원에 의해서 한 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동을 거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써서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월 19일 날 안 들어오게 되면 유찰이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쓰고, 그럼 한 번 더 쓰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걸 싼 값에 가져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1억까지 떨어졌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물건이 1억까지 유찰이 됐다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럼 전세 사기자가 1억 정도에 받을 수 있고 보증금 2억 정도를 뭐 날리더라도 1억 정도 해가지고 물건의 가치를 해가지고 내 보증금을 보전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누가 생깁니까? 정상적인 물건으로 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누가 생기냐면 이때는 채권자죠. 예, 채권자. 이렇게 되면 채권자가 손해가 막심해지고 또 중간에 이렇게 되면 뭐 누가 들어오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채권자가 방어 입찰이 들어오겠죠.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 물건의 가치가 있고 내 담보 가치가 너무 훼손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들어올 때 뭐 딴 사람 두지 말라 이런 법은 없거든요. 서로 경쟁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경매에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우선 매수권이 놓여 있을 적에는 우선 매수하는 거예요. 우선 매수하는 건데 이게 여러 번 쓸 수 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런 물건들이 앞으로 많이 보이겠죠. 그랬을 때 전세 사기 우선 매수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뭐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들어가도 되긴 하겠는데 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경매 참여자 입장에서는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우선 매수가 접수된 물건은 입찰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이분들 좀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개가 있든 간에 입었고 또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만 뭐 감정을 섞을 필요는 없겠죠. 채권자의 돈도 소중한 돈 아닙니까? 그 은행이라고 하면 그 은행 맡긴 사람들 돈이고 은행 돈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돈도 소중한 거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 사람들 지금 많이 당사자가 되면 너무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니까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우선 매수 신고서 접수된 물건들은 뭐 입찰하지 말자. 어쨌든 간에 우선 매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선 법원이 어떤 다른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경매가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경매인 입장에서는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